안녕하세요, 첼시 팬 여러분, 앙크TV입니다. 오늘은 첼시의 베르너 이적설이 뜨면서, 그리고 베르너의 유력행이 뜨면서 그거에 연관된 이야기도 해보고요. 로만 그리고 램파드가 어떤 첼시를 꿈꾸는지, 다음 시즌 그리고 장기적으로 첼시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가는 것인지, 게다가 수비 이적설까지, 다음 이제 영입 대상은 수비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벤치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베르너 다음은 아무래도 수비수 영입이 조금 더 가시화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수비수 얘기까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겠습니다. 베르너의 이적설, 베르너가 아직 확정적이진 않지만 BP셜에서도 합의가 다 됐다, 금액적인 문제만 세부 조율이 끝나면 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거의 완료가 돼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눈은 공격이 아닌 수비 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공격 쪽은 지금도 더블 스쿼드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됐고 윙어 쪽만 보강이 되면 되는데 굳이 윙어를 보강할 필요는 없습니다. 베르너가 측면으로 빠져도 되고 지에와 마운트도 측면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측면 보강, 특히 윙어 보강에 이제 목을 맬 필요는 크게 없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 주셨던 산초는 그럼 딜이 엎어진 것이냐 했을 때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가격에 여유가 있다면 감독도 원하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리고 능력 있는 산초를 영입할 수도 있겠지만 측면을 볼 수 있는 자원들이 꽤 생겼기 때문에 굳이 영입을 안 한다고 이유를 만든다면 산초를 영입을 안 할 수 있는 이유도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왼쪽 풀백, 가장 문제가 많았던 왼쪽 풀백에 눈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중원 쪽에서도 2선 쪽에서도 아우아르라든지 하베르츠라든지 얘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가장 많은 포커스를 받고 있는 건 역시 벤치렐입니다. 벤치렐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오늘 얘기도 아니거니와 램파드의 관심 역시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닙니다. 벤치렐이 이제 몬테네그로전 때 좋은 활약을 하고 SNS에 글을 올렸을 때 좋아요를 표시할 정도로 계속해서 램파드 감독은 벤치렐에게 호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단점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영입이 되지 말아야 될 여러 가지 이유, 기복이 좀 있고 폼 저하도 있고 가격이 너무 어마무시하다는 얘기도 있지만 제가 위에 영상 장단점, 텔레스와 벤치렐의 장단점을 위에 올려놨거든요. 그걸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텔레스 얘기가 나왔으니 말씀인데, 텔레스는 벤치렐 링크가 많이 나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링크가 좀 죽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얘기도 나오고 있고 간간히 첼시 얘기가 뜨고는 있지만 벤치렐 얘기가 조금 더 무게추가 기울은 그런 모습입니다. 벤치렐의 장점을 보자면 공격 전개에 있습니다. 왼쪽 풀백으로서 스프린트도 어쩔 땐 EPL에서 가장 많이 가져갈 때도 있었고 굉장히 공격적이고 드리블 잘하고 주발은 왼발이지만 양발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그런 공격 퀄리티를 내줄 수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자연스럽게 공격 전개의 속도를 올려줄 수 있고 그것은 이제 램파드 감독이 추구하는 공격 그 방식에 부합하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노리는 것이 아닐까. 텔레스 역시 공격적 본능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노리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텔레스도 치렐도 공격적인 장점이 더 두드러지지 수비적으로 좋은 선수라는 그런 평가보다는 공격적으로 좋은 풀백이라는 얘기를 더 많이 듣습니다. 가장 문제는 가격입니다. 레스터 시티가 6천만 파운드, 최소 6천만 파운드를 제시하고 있고 첼시는 4,500만 파운드 이상은 조금 무리가 있다, 그런 거기 때문에 대략 1,500만 파운드 정도의 간극이 존재하고 몇 개월 동안 그거는 좁혀지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첼시가 벤치렐을 영입하고자, 베르너는 좀 뜬금없이 뜨기는 했지만 링크가 나고 있었고 지에우는 정말 뜬금없었거든요. 하지만 벤치렐 같은 경우에는 무한한 관심을 계속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그냥 협상에서 간격이 많이 좁혀지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자 그러면 램파드 감독은 이제 왼쪽 풀백 그리고 센터백을 보강하고자 하고 있고 벤치렐은 조금 난항을 겪고 있다. 하지만 벤치렐이 다음 타겟, 즉 왼쪽 풀백이 다음 보강 타겟이라는 것은 변함없는 것 같습니다. 센터백을 한번 짚어보자 그러면 루디거가 재계약이 들어갔습니다. 2022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재계약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루디거의 짝, 즉 커맨더형이나 후방 빌드업이 되는 그런 선수를 데리고 오겠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루디거 자체가 조금 더 파이터형, 물론 하나에 국한될 수는 없는 선수입니다. 루디거가 공격적인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수비 조율이나 이런 걸 전혀 못하는 선수는 아니지만 장점만 놓고 보자 그랬을 땐 파이터형에 가깝고 그냥 파이터형이라 불러도 되는 선수입니다. 즉 수비 조율을 하거나 후방 빌드업을 하거나 전체적으로 수비에서 양질의 크로스들 그리고 양질의 이제
빌드업을 해줄 수 있는 선수는 필요하다는 얘기죠. 여기에 조르지뉴 이적설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르지뉴가 만약에 이적을 하게 되고 조르지뉴급처럼 뽀백 앞에서 수비를 보호하고 후방 빌드업을 책임지어 줄 선수가 없다면 올 시즌과는 전혀 다르게 다음 시즌은 센터백의 후방 빌드업이 정말 중요하게 됩니다. 거의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해지죠. 왜냐하면 후방 빌드업을 해야 되는 게 센터백이 되니까요. 물론 센터백이나 풀백, 특히 뭐 풀백이 뭐 공격 드리블이 좋고 뭐 전체적으로 공격 가담을 넘어서 뭐 득점의 하나 주요 원이 된다 그러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뭐 마르셀로나 이런 선수처럼 역대급 공격력을 보여주면 상관은 없는데 그런 걸 기대하기보다 원래 일반적으로 센터백이나 풀백은 공격의 보조 역할이나 공격의 속도를 살려주고 전체적으로 수비에 치중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공격을 보조해주는 필요가 있고 후방 빌드업을 꾸준히 가져가 줄 필요는 있습니다. 현대 축구에서.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들이 맡은 임무는 수비고 전체적으로 보조 역할만 해줄 수 있는 수비수 정도면 충분합니다. 즉 후방 빌드업이 되는 수비수 정도면 충분합니다. 거론되는 선수는 우파메카노, 아케, 뭐 쿨리발리 등이 있는데요. 이들의 링크는 났다 안 났다, 뭐 죽었다가 뭐 링크가 살아났다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센터백에서 정확한 링크가 나고 있는 선수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에으처럼 전혀 이런 링크 없다가 아니면 아주 얇은 링크만 나고 있다가 한 방에 이적이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엔 거의 영입은 확실한 것 같고 주마나 텐센이 나가면 뭐 그 자리가 비는 거고요. 토모리 임대나 안파도 임대나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젊은 자원들의 다시 재임대 혹은 임대를 통해서 자리를 좀 비워놓을 것 같다. 센터백 영입도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풀백 영입을 하고 더 이상 자금이 없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풀백 영입을 하고 급하게 뭐 윙어나 중원을 보강하는 것이 아니라면 센터백을 무조건 보강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종합적인 것을 봤을 때 램파드가 꿈꾸는 첼시는 후방 빌드업을 책임져줄 센터백과 공격을 보조해줄 풀백, 양질의 풀백을 가진 공격적인 축구를 원하는 것이다. 그렇게 평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만의 투자가 지지부진했던 건 사실입니다. 증축을 하기 위해서 금액을 빼놨고 증축 얘기는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로만이 꿈꾸는 것은 첼시가 자력자생을 하는 것입니다. 구장 수익과 스폰서 수익 그리고 뭐 중계권 수익을 통해서 로만 이후의 시대에서도 자력할 수 있는 그런 첼시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번엔 얘기가 좀 틀렸던 게 아자르가 나가고 징계를 받아보니 첼시 스쿼드 내에는 유스를 기용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빈약해진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땐 로마는 그거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마지막 날이나 아니면 기간 다 돼서 영입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이적 시장이 열리기 전부터 영입에 나서서 A급들을 끌어오는 좀 적극적인 형태를 취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첼시 팬이라고 그러시면 그리고 첼시를 뭐 좀 눈여겨보시는 팬들이라면 아실 것이지만 첼시가 최근 들어 코스타 파브레가스 이후로 최근 들어 타팀도 노리는데 거기다 5천만 파운드 하나로 뭐 900억, 1000억이 넘어가는 선수를 빠른 시간 내로 데리고 오는 모습을 보기 어려우셨을 겁니다. 캉테를 데리고 올 때도 정말 많은 줄다리기가 있었고 거의 마지막 날에 급하게 데리고 오고 루카쿠를 놓쳤을 때 뭐 모라타를 데리고 오는 등 이렇게 약간 패닉바이를 지불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다가 이번에는 정말 누가 봐도 A급으로 나왔던 선수 둘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거 자체가 로만이 꿈꾸는 첼시에서 조금 더 로만이 적극적으로 바뀐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베르너 같은 경우에는 A급이라고 불릴 수밖에 없는 게 올 시즌만 놓고 봐도 분데스리가에서 25골 6도움을 했고요. 작년에는 30경기 16골 7도움이고요. 재작년에는 32경기 13골 7도움입니다. 그러니까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선수고 어리고 A급 선수인 건 자명합니다. 뭐 미넨 감독은 첼시 축하한다. 정말 좋은 선수를 데려가는구나. 이렇게 약간 아쉬움을 드러낼 정도로 굉장히 좋은 선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에은은 뭐 말씀드릴 게 없는 스탯도 좋고 뭐 아약스의 마법사라고 불릴 정도로 창조적인 선수입니다. 이 두 선수가 데리고 오면서 램파드가 추구하는 공격력은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정말 많은 팀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첼시 역시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재정적 손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자르 판매 금액도 사용하지 않았고 모라타 판매 금액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팀보다는 재정적인 여유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 구단주가 이렇게 벌어들인 돈을 아끼지 않고 재투자에 나서면서 굉장히 선순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로만이 영국 비자갱신이 자꾸 안 되면서 영러에
영국 러시아의 약간 정치적인 관계, 그리고 러시아 자본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경계, 이런 거를 더불어 가지고 조금 문제가 생기곤 있지만 여전히 첼시에 대한 애정을 많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멀쩡하게 잘 존재하고 있는 구단에도, 어느 구단이라고 말씀드리진 않지만 구단주가 자신의 금액을 쓰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금액을 쓰는 거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투자해 주는 것 자체, 여러 가지 안 좋은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투자해 주는 것 자체가 팬으로서는 굉장히 고마울 따름이고, 바카요코, 파살리치 같이 임대를 떠나서 잉여 자원으로 분류되어 있는 그런 선수들까지 판매한다 그러면 굉장한 금액이 모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말씀해 주시는 첼시는 예전처럼 돈을 막 쓰는 팀이 아니다 라기보다는 이제는 첼시는 돈에 맞게, 첼시가 벌어들인 돈에 맞게 구단주가 아낌없이 투자하는 그런 팀으로 변모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그런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뀐 것이죠. 그리고 많이들 얘기해 주신 게 베르너가 걱정되는 건 저도 사실입니다. 베르너가 망할 수도 있고 단점도 어느 정도 확실한 선수이기 때문에 망할 수는 있지만, 제가 제일 긍정적으로 보는 건 모라타는 한 시즌을 풀로 뛰어본 적이 없는 선수고, 미넨전 유벤투스에서 잘했던 몇몇 모습을 보고 기대감에 데리고 온 것과, 그리고 폼이 많이 떨어져 있거나 폼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선수들을 데리고 왔을 때와 다르게 디에고 코스타처럼 폼이 가장 좋을 때, 베르너는 지금 폼이 가장 좋다고 볼 수 있거든요. 골수만 봐도 가장 좋을 때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선수를 데리고 올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이득인 것 같고, 그런 점이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장기적인 플랜은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어느 빅클럽이든 그리고 어느 클럽이든 한 수를 내다보는 그런 경영은 필요하긴 마련이지만, 첼시는 한 시즌 한 시즌이 정말 중요한 팀입니다. 한 시즌 한 시즌의 성적에 따라 정말 천차만별의 금액 차이가 나기 때문에 첼시는 한 시즌 한 시즌 역시 중요합니다. 그래서 램파드 감독이 물론 4위 확정 지은 건 아니지만 10경기 정도, 타팀까지 치면 10경기 정도 남은 이 상황에서 여전히 4위를 하고 있다는 거는 로만에게 굉장히 긍정적이고, 로만과 램파드가 가고자 하는 방향엔 챔스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램파드와 로만, 더 나아가 첼시가 꿈꾸는 꿈은 챔스를 나가야만 좀 더 수월하게 이루고 좀 더 편하게 이룰 수 있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도 있고, 로만과 램파드는 자신이 꿈꾸는 가고자 하는 방향이 같고, 자신들이 꿈꾸는 방향을 향해서 아주 긍정적이고 아주 올바르게 걸어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 내리겠습니다. 작년에 징계로 자금을 세이브하고 올해 약간 다른 팀들의 재정 위기로 뜻하지 않은 일로 첼시가 이걸 잘 기회로 삼아가지고 첼시가 잘 좋은 방향으로, 뜻하지 않게 좋은 방향으로 계속 이끌어가고 있다. 이번 이적 시장에는 단연 첼시가 주인공이 되고 있다, 이렇게까지 놓겠습니다. 그래서 보강만 잘 이루어지고 램파드와 로만이 이렇게 좋은 유대관계를 계속 유지한다면 첼시는 신세계, 첼시가 꿈꾸는 신세계를 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들의 구독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